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를 세운 사람 정주영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성공했지만 자식은 방황하는 집, 가진 건 없어도 아이가 곱고 따뜻하게 자라는 집,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 부모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얼굴로 어려움을 견디는지, 그 모습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신발 세 켤레를 30년 동안 꿰매 신으며 낭비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보다 묵묵히 일하는 그의 뒷모습이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는 부모,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6가지 인생의 자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나 자녀의 평생을 바꾸는 작고 강한 습관들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하루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가정이 따뜻하게 달라지는 단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영상이 끝난 뒤 도전이라는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부모가 아이의 방향을 만든다. 젊었을 때 저는 아침마다 쌀가게 문을 열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회사를 세워야 한다. 그때는 쌀 2말 팔기도 힘들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에 매달려 삽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됐는지, 내일 비가 올 건지,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게 봅니다. 부모가 어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그 방향을 눈으로 보고 자랍니다. 제가 쌀을 지게에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던 시절, 동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정 사장님,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뒤엔 여기 큰 건설회사가 생길 거야. 그때 너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들 거다. 그 말을 아이들보다 제가 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는 방향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늘을 견디며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집안에는 희망의 공기가 생깁니다. 비전이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5년 안에 빚을 다 갚자. 매년 가족여행 한 번은 꼭 가자.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교과서가 됩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배를 만든 것도 고속도로를 놓은 것도 아닙니다. IMF 때 모든 걸 잃을 뻔했을 때 아들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도 다시 시작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 버티는 법이었음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매일 살아내기 바빠서 꿈은 사치야. 하지만 아닙니다. 비전이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만이라도 걷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아이에게 주는 가장 값진 유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꿈꾸는 내일의 방향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가족에게 어떤 내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즉 인정과 격려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을 수없이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강해지고 무시당할 때 꺾인다.
현대건설을 막 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인천공사 현장에서 젊은 인부 하나가 시멘트 포대를 제대로 옮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챈텐디겐 힘들지? 그래도 해봤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 말 한마디에 그 청년은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나중에는 현장 소장이 되어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었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 짧은 말들이 아이의 내면에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더 잘하면 그때 칭찬해줘야지. 그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칭찬을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지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IMF 외환 위기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던 젊은 직원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봤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이 회사를 지켰고 결국 현대를 살렸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작은 노력을 봐주는 부모, 실패해도 그래도 도전했잖아 라고 말해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봐라. 숫자보다 마음을 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리더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집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든 중간만 해요. 더 노력하면 칭찬할 텐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칭찬해줘야 그 아이가 더 노력합니다. 아이에게 보내는 한마디의 인정은 시험 점수보다 상장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그건 자신감의 씨앗이 되거든요.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그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모의 따뜻함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즉 따뜻한 엄격함, 냉정 속의 온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주영은 무섭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다. 그 말 속엔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엄격함, 냉정 속의 온기. 현대건설이 아직 작았던 시절 한참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시멘트가 굳지 않아 작업이 늦어지고 젊은 감독 하나가 보고서를 허투루 써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혼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 책임이란 건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펜 끝에 달려있다. 모두가 숨죽였죠. 하지만 다음날 저는 그 감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그만큼 네가 더 성장하길 바랐던 거야.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현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일은 훗날 제가 잊지 못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엄격함이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 냉정함만 있는 꾸중은 상처를 남기지만 온기가 담긴 꾸중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같습니다. 공부해라.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말보다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어.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 믿는다. 이 말이 100번의 잔소리보다 강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엄하게 배우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라. 그 한마디는 제 평생을 지탱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냉정 속의 온기, 그건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을 때 생깁니다. 잘못은 분명히 짚되 그 뒤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리더요. 진짜 부모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혼낼 때는 이유를 설명해라. 그리고 반드시 따뜻하게 마무리해라. 그게 신뢰를 남깁니다.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왜를 먼저 묻고 그 답을 들은 뒤 다음엔 어떻게 할까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 그 대화가 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냉정한 꾸중 뒤에 따뜻한 위로. 그 한 줄기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를 냉정하게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온기를 한 스푼 얹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부모가 보여야 할 자세, 실패를 대하는 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법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1950년대 초 저는 건설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대형 공사에서 자재가 부족해 중단 위기에 놓였죠. 거래처는 외면했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정주영도 끝났다. 그날 밤 현장 옆의 작은 숙소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영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네가 진짜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 저는 직접 트럭을 몰고 인근 공장으로 갔습니다.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재 값을 당장 다 못 내겠지만 우리 현장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당신 회사 이름을 세울게요. 나를 믿어보시오. 그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은 처음 봤네. 좋아요. 해봅시다. 그 한 번의 도전이 저를 살렸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부딪힐 때 부모가 어떤 얼굴을 보여주느냐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IMF 때 전 재산의 절반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돈은 잃었지만은 우리는 경험을 얻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리허설이다. 그 말에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건 결과보다 강한 유산입니다.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도 학벌도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그 한 장면입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실패할 때마다 자책하고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라네야 미라 계략에 단만 단다라.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도했다는 증거니까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배가 좌초되고 은행에서 거절당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한쪽에서 한 번 더 해봤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일으켜 세웠고 현대를 세웠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보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 부모님 여러분, 아이 앞에서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뒤에 미소를 보여주세요.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잠시 멈춰 있다면 오늘 이 말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으로 버티는 사람의 비밀, 즉 긍정의 힘, 괜찮다, 다시 해보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낙관적이십니까? 그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의 힘,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렸다네. 1970년대 조선소를 처음 세울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엔 배 한 척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영국 은행 관계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죠. 당신 나라엔 조선소도 기술자도 없는데 배를 만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를 아직 안 만들어 봤지만
우리는 이미 해보려는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죠.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단순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보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더 강했을 뿐입니다. 삶도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와 다투더라도 부모가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 말 한마디로 아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IMF 때 모든 걸 잃을 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사람의 용기만은 남는다. 그 말을 듣고 울던 직원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긍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회장님은 실패를 몰라서 긍정적이신가 봐요. 천만에요. 저는 실패를 누구보다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그 다름이 결국 회사를, 인생을 살렸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도전의 불씨를 남깁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번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는가다. 그날 이후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긍정은 하늘이 주는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부모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 해보자. 이 짧은 두 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의 가족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모가 배우는 자세가 아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간, 즉 배움의 자세, 배우는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킨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 배우는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은 이미 성공하셨는데 그 나이에 아직도 공부를 하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요. 현대를 세운 뒤에도 저는 밤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경제신문, 기술보고서, 젊은 직원이 추천한 신간책까지. 심지어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을 이해하려고 20대 직원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공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는 집, 그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집엔 아직 배울 게 있다는 희망이 흐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버지는 글을 잘 모르셨지만 항상 묵묵히 장구를 쓰셨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 그 모습이 제게는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도 생각도 세대도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럴수록 부모가 먼저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배움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아이에게 존경을 낳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몇십 살 많으신데 항상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늙지 않지. 배움의 자세는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랴, 집 보랴, 언제 책을 봐요. 하지만 배움이란 꼭 책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배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 아이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한 장면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느 날 제 손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직도 새벽마다 신문을 읽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매일 변하니까 나도 매일 새로 배워야지. 그 아이는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배움은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책상 위엔 책 한 권이라도 올려져 있습니까? 그 한 권이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말보다 강력하게 아이를 바꾸는 순간, 즉 책과 현장 배우는 태도는 말보다 강하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지켜온 철칙이 있습니다. 책과 현장, 배우는 태도는 말보다 강하다. 책상 위의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현장에서 써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새벽마다 신문을 읽고 기술 잡지를 뒤적이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읽은 이 글자를 오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그게 제 공부였습니다. 현대건설을 키우던 시절 새로운 공법이 일본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역을 세우고 직접 외국 기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철근은 왜 이렇게 배치합니까? 이 방법은 한겨울에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의 사장이 기술 얘기를 이토록 깊이 묻는 걸 처음 봤다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직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묻고 알면 써먹는 것, 그게 진짜 공부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책보다 강한 교육은 부모의 행동입니다. 제가 IMF 시절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선 위기 관리를 하지만 현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버틴다. 그래서 저는 직접 공장에 가서 직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교과서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었죠. 아이에게도 같은 원리입니다. 공부해라 보다 엄마도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이 말 한마디가 더 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보다 부모의 손과 눈을 보고 배우니까요. 한 번은 제 손자가 공장에서 묻더군요. 할아버지,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사람들의 땀 소리다. 책에서 배운 건 여기서 살아난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공장에서 배운 걸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배움은 말이 아니라 체험이다. 요즘 세상은 책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몸으로 느껴야 진짜 지식이 됩니다. 아이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면 책 한 권을 읽은 후 꼭 같이 가보자 한마디를 해주세요. 시장, 공장, 박물관 어디든 좋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그 지식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저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건 잊히지만 몸으로 배운 건 평생 간다. 그 말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아이에게 배움이 살아있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경험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정한 강함이란 실수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아는 용기, 즉 사과할 줄 아는 용기, 미안하다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느낀 게 있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용기, 그 미안하다는 말의 힘이 신뢰를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1980년대 초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현장에서 자재 수급이 늦어 공정이 크게 밀렸습니다. 당시 책임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왜 이리 준비가 허술하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료를 다시 확인하니 그건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었네. 그날 화를 낸 건 미안하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보니
저희도 잘못을 숨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 우리 팀은 어떤 문제도 서로 감추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뢰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힘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후에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전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진심이란 게 뭔지를 배웁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강해진다. 아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마존 부모가 사과할 줄 알면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한 번은 제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크게 혼냈지요. 그런데 밤에 문득 생각하니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꾸짖은 건 옳은데 그 방식은 틀렸던 것 같구나. 그 순간 아이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알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부모의 사과는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존경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존경은 솔직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수백 번의 결정을 내렸지만 가장 잘한 결정은 미안하다고 말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당신과 가족 사이의 다리를 다시 놓아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감정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법, 즉 감정의 리더십, 집안의 공기는 부모의 표정에서 시작된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조직을 이끌며 절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정의 리더십, 집안의 공기는 부모의 표정에서 시작된다. 회사든 가정이든 그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건 언제나 리더의 얼굴입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힘들던 시절 하루하루가 위기였죠. IMF 때는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직 망하지 않았다. 사람은 남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저의 미소를 보고 다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더의 불안은 반드시 조직에 전염된다. 하지만 리더의 평정도 똑같이 전염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웃습니다. 부모가 찡그리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한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침착하셔서 저희가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울 때가 많지만 리더가 흔들리면 다 같이 무너진다. 부모의 얼굴도 바로 그런 리더의 얼굴입니다. 집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나중에 내 감정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감정을 누르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화가 날 땐 잠깐 자리를 피하고 서운할 땐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둡니다. 그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는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는 나지만 그 화를 전염시키면 더 큰 손해를 본다고 배웠어요. 아이에게도 같은 원리가 통합니다. 부모가 예민한 날엔 아이가 말수가 줄고 부모가 웃는 날엔 아이가 더 활발해집니다. 아이들은 귀보다 눈으로, 눈보다 공기로 배웁니다. 감정의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말 몇 마디로 집안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쌓여 가족의 신뢰가 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얼굴은 가족에게 어떤 공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성장하는 부모로 사는 법, 즉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다만 성장하는 부모는 있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늘 완벽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다만 성장하는 부모는 있을 뿐이다. 저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조급했고 화를 잘 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나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장이지만 여전히 배우는 중이구나. 그 후로 저는 완벽함 대신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묻고 잘못한 일은 인정하고 감정이 앞서면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부모, 틀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부모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 막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건 없다. 아버지도 수백 번 넘어졌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네 마음이야. 그날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저는 제 젊은 날을 봤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반성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 과정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는 평생 회사를 키워왔지만 그 과정은 성장의 연속이었지 완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게 멈추더군요.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참아보고 오늘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그게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합니다. 아이의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부모의 성장 정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배우고 바뀌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지금도 회사를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현대는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성장하려는 가족이 가장 단단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단 1%라도 성장하셨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가정을 따뜻하게 바꾸는 6가지 인생 자세를 정리하며 6가지 자세가 만든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인생의 핵심 6가지 자세가 만든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세우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가정을 이루며 수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이 6가지 태도였습니다. 첫째, 비전이 있는 부모가 아이의 방향을 만든다. 쌀가게 시절에도 저는 늘 내일을 그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 꿈 하나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부모가 미래를 말할 때 아이들은 희망을 배웁니다. 둘째, 인정과 격려, 칭찬이 노력의 불씨가 된다. 한마디 수고했다. 그 말이 사람을 바꿉니다. 직원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봐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웁니다. 셋째, 따뜻한 엄격함, 냉정 속의 온기. 꾸중에도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엄격함 뒤에 따뜻한 손길이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넷째, 실패를 대하는 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저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괜찮다 해봤다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아이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배움의 자세. 배우는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공부는 젊은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배우면 아이는 자연히 따라 배웁니다. 여섯째, 감정의 리더십. 집안의 공기는 부모의 표정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웃으면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가정의 공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만듭니다. 이 6가지 태도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은 그 가족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 속에는 제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시험할 뿐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리더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려는 의지,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습니까? 도전, 용기, 배움 혹은 긍정, 그 단어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